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묵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말 그대로 묵비권에 대해서 4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맨 먼저는 묵비권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3가지 실례를 들어서 묵비권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지하는 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입니다. 당신은 일체의 진술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도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혹시 줄여서 미란다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면요. 경찰은 그 다음에 이것을 꼭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자, 당신은 묵비권을 사용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99명은 아니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 조사받는데 경찰 심기를 거스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아니, 아무개 씨, 그래서 묵비권 사용할 거예요? 딱 물어보게 되면 너무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아니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돼서 막상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면요 묵비권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용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묵비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죠. 안 그래도 경찰 조사 받으러 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은 죄가 가볍든 무겁든 혹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가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경찰서에 가서 아저씨 묵비권 사용할 거예요? 딱 물어보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냐? 사실상 위력을 사용해 가지고 자백을 강요하는 게 됩니다. 이거 독소 조항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말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말할 거고요. 언제 바뀌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저희 의뢰인들과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매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여기서 묵비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셔도 묵비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언제든지 원하실 때에 묵비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려요. 쫄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묵비권을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독소 조항이거든요. 이거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 질문은 묵비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묵비권에 대한 설명을 고지받으셨습니까? 당신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설명을 고지받으셨습니까? 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국회의원들께서 보고 바꿔주시면 아주 매우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묵비권이라는 건요, 말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비권을 사용할 때 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묵비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자,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수하고 영희가 동업을 하다 깨졌어요. 그래서 영희가 회사 통장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의심스러운 구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횡령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철수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철수씨, 이거 500만 원 횡령한 거 맞죠? 그럼 우리 철수씨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니요, 횡령한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 5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제가 그거를 회사 행사할 때 사은품 사는데 쓴 것 같습니다.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찾아보면 영수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수증 찾아가지고 가져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철수씨 고소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전에 기억나지도 않는 회사 사은품 영수증 찾느라고 고생이 심하죠. 범죄 혐의는 원래 경찰하고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철수가 자기가 혐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묵비권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게 얼마나 가볍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수씨, 이거 500만 원 횡령했죠?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5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아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제대로 잘 사용을 했으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에서 돈 거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자, 깔끔하죠? 이렇게 철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딱 묵비권으로 잘라버리면 경찰과 검찰은 철수가 이거를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자, 묵비권을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비권은 말이죠. 고소한 사람과 경찰이 상대방의 혐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이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묵비권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은 성범죄 수사할 때 많이들 착각하세요. 성범죄는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이때는 묵비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찰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 씨, 영희 씨 강간했죠?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럼 합의에 의한 거예요? 아, 네, 합의에 의했습니다. 그 합의는 어떻게 한 건데요? 그때 제가 술을 좀 마셔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꼭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 잘했죠? 라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칭찬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하게 자백하고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이 날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묵비권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묵비권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자, 아까의 예로 돌아가 볼까요? 자, 철수 씨 500만 원 횡령했죠? 안 했습니다. 그럼 그 500만 원 어떻게 썼는데요? 증명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제가 기억을 합니까? 회사에서 돈 거래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자,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경찰이 철수가 횡령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들이댑니다. 자, 철수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철수 씨가 횡령한 증거예요. 철수 이거 500만 원 횡령한 거 맞죠?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요. 그러면 우리의 철수 씨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다음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저희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요. 다음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질문을 다음에 하겠다고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시 준비해서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묵비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